경제적 자유를 추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금융재테크 정보를 공유하는 종합자산관리 채널 머니몽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금융재테크 머니몽TV입니다. 이번 영상은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 연중 수익률이 가장 저조하다는 8월 말 9월 계절적 약세 구간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러한 상황에서 연 15%, 연 20%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는 여러분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미국의 대표 지수죠. 나스닥 100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타겟 전략 또는 OTM이라는 커버드 콜 전략을 활용하는 ETF와 그리고 AI 테크 기반의 기술주 10개 종목을 타겟 커버드 콜로 활용하는 ETF 8월 금융시장과 분배금 그리고 수익률이 어떤지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계절적으로 가장 약세 구간에 이제 진입했습니다.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분들은 지금 매도하고 다시 연말에 다시 들어갈까요? 하는 분들 많이 문의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연금 펀드로 가입하고 싶은데 이런 커버드 콜 ETF가 좋은지 아니면 나스닥 ETF 종류 중에서 연금 펀드 또는 IS 계좌에 맞는 ETF는 뭐가 좋은지 한번 알려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월배당 커버드 콜 ETF 기초자산 대표 지수입니다.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두 가지 ETF, 월배당 ETF로는 국내 그 타이거 미래에셋 자산 운용에서 나온 미국 나스닥 100 타겟 전략을 활용하는 데일리 커버드 콜이 있고요. 그리고 삼성자산 운용의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 데일리 커버드 콜 OTM이 있습니다. 하나는 타겟이고 하나는 OTM이죠. 요게 이제 핵심입니다. 먼저 타이거 같은 경우는 그 목표 분배율 역시 15%에 맞춰놓고 있고요. 이번 달에도 1.25%를 그 분배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초자산은 역시 나스닥 100 지수입니다. 그리고 그 높은 프리미엄과 목표 분배율을 고정시키는 ATM 등가격 전략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루짜리 초단기 옵션을 매일매일 콜옵션 매도를 통해서 한 10% 비중으로 맞춰서 목표 분배율을 맞춥니다. 그 나머지는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약 90% 정도는 원지수, 나스닥 100 지수의 상승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과연 잘 되고 있을까요? 이 타이거 같은 경우는 작년 8월에 상장이 됐죠.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나스닥 100 지수가 한 21% 정도 상승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 커버드콜 ETF 같은 경우도 제가 그 찾아보니까 한 19.2%, 한 90% 정도 쫓아온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는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분배금 지급 기준일이 말일인 월말 배당입니다. 총 보수는 0.25%입니다. 그리고 삼성에서 나온 코덱스 OTM 같은 경우는 더 높죠. 여기는 목표 분배율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추구하는 목표라고 했기 때문에 연 20% 정도를 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달 같은 경우도 1.66%의 높은 분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그 기초자산은 똑같이 나스닥 100 지수고 당일 초단기 옵션을 매도하는 건 똑같은데 미국의 현지 법인을 설립해서 시차 없이 바로바로 콜옵션 매도를 진행하기 때문에 비용 절감이라는 큰 장점이 있고요. 또 하나의 특징이 그 매일매일 나스닥 100 지수의 그 상승분 거기에 1%까지는 쫓아가게 만드는 그 상방이 열려있는 외가격이라고 하죠. OTM 전략을 쓰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역시 환율에 노출되어 있지만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높기 때문에 환차익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똑같네요. 월말 배당이고 그 다음에 두 상품에서 나오는 요 옵션 프리미엄 분배금 같은 경우는 15.4% 배당 소득세 과세된다는 점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한번 우리 수익률 볼까요? 최근 직전 3개월 수익률 나스닥 원지수 같은 경우가 약 13.15%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타이거 타겟 커버드콜 같은 경우가 12.87%, 코덱스 OTM 커버드콜이 11.56%, 그래도 한 90% 정도 원지수를 쫓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수익률은 현재까지 양호합니다. 최근 시장 상황에는 어떨까요? 최근 시장 상황은 그 4월달 그 관세 쇼크로 인해 가지고 S&P 500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5%까지 약세장 국면에 진입했죠. 하지만 둘 다 S&P, 나스닥 같은 경우 한 두 달이 지난 현재 흐름에서 33% 정도로 V자로 반등하면서 지금 전부 다 S&P 500부터 올해 6,500 신고가를 지금 경신했고요. 나스닥도 21,000 신고가에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그 비트코인 그리고 또 비트코인에서 일부 자금들이 이더리움으로, 그래서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2021년 이후에 그 4,900까지 지금 올라가면서 신고가를 또 경신했죠. 여기에 최근에 이제 중소형주 러셀 2000이 신고가를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경기 민감주들도 이제 그 다우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전체 지수가 돌아가면서 상승 키 맞추기 순환매 장세를 나타내고 있다는 게 최근의 시장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절적 요인들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상 8월 말 9월 10월 초까지 보통 항상 그 증시가 안 좋은 계절이죠. 올해는 어떨까요? 통상 이 8월 9월을 보게 되면 미국의 S&P 500 기준으로 보게 되면 연평균 1950년 이후에 9월 한 달 수익률은 평균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0.7%입니다. 최근 5년만 압축해서 보게 되면 마이너스 4.2%예요. 과연 올해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통상 2023년도 8월, 9월 같은 경우도 뭐 국채금리 상승이라든가 미국의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해서 한 9월에 마이너스 20% 정도 조정을 받았고요. 작년 같은 경우도 8월 초에 뭐가 있었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해 가지고 또 마이너스 20%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올해는 과연 그걸 따라갈지 아니면 올해는 무사히 넘어갈지 한번 지켜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향후의 그 실적도 중요하죠. 기업들의 실적은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전체 지수를 끌고 있는 시총 1위 AI 대장주 엔비디아 같은 경우가 실적 발표했죠. 굉장히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하지만 그 데이터 센터 실적에서 약간 그 미스가 난 거는 있지만 그렇지 약간 조정은 받았지만 이 조정이 크게 지수의 빌미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잭슨홀 미팅에서 그 9월부터 금리 인하라는 그 통화 정책 조정할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기도 했죠. 과연 정말 9월에 금리를 인하할지, 만약 금리를 인하하지 않으면 또 충격을 볼 수도 있겠죠. 또 금리를 인하하더라도 단기 금리만 내려가고 10년물, 30년물 같은 장기 국채 금리가 인플레이션 재확산으로 인해서 쉽게 떨어지지 않는다면 시장은 이거를 빌미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은 관세 불확실성, 그리고 지정학적 리스크 등이 남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조정이 온다고 하는데 매도할까요? 지금은 매도도 하지 않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관망 시점입니다. 오히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현금을 좀 보유하시면서 향후 조정장에 대비하는 안전마진을 확보하는 시간으로 삼는 기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조정장이 안 오면 땡큐고 조정장이 왔을 경우 뭐 고점 대비 5% 또는 뭐 10% 정도의 조정장이 가을에 온다 했을 때는 요 현금을 가지고 특히 지금 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겠지만 그 기본적인 3대 지표만 보면 되겠죠. 우리 빅스라는 변동성 지수 아시죠? 네, 공포지수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 14에서 16 아주 평온하죠. 이 빅스 지수가 25 이상 치솟았을 때 1차 분할 매수 시점입니다. 30이면 2차 분할 매수이죠. 그리고 공포 탐욕 지수, 피어 앤드 그리드 인덱스 지수가 20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리고 상대 강도 지수, RSI 지수라고 하죠. 현재 S&P 500 같은 경우는 거의 70선 이상에서 과매도 구간이죠. 그래서 지금 요게 그러니까 과매수 구간이죠. 그러니까 RSI가 30 아래로 떨어졌을 때가 어떻게 됩니까? 많은 분들이 공포에 들리는 과매도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정도 선에 진입했을 때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안전마진을 확보하시는데 큰 도움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이 두 상품의 월배당 ETF의 옵션 전략은 크게 타겟 전략과 OTM 전략으로 나눠집니다. 타겟 전략 같은 경우는 목표 분배를 딱 정해놓고 목표 분배율이 맞춰지면 나머지는 다 기초자산 상승률로 쫓아가죠. 그렇기 때문에 언제 강점입니까? 지난 5월처럼 나스닥 지수가 쭉 하락하다가 갑자기 하루에 뭐 7%, 10% 급반등했을 때, 즉 V자 반등했을 때는 거의 그 수익률의 8, 90%를 쫓아가다 보니까 타겟이 더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때 OTM 같은 경우는 1% 룰에 묶여가지고 10% 나스닥 지수가 올랐을 때 한 1, 2%밖에 쫓아가지 못했죠. 하지만 최근처럼 완만한 상승장이 유지되거나 만약 일부 조정을 받고 다시 횡보장, 박스권으로 들어갔을 때는 오히려
1%씩 쫓아가는 OTM 전략의 ETF가 더 수익률이 양호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단점을 잘 구별해서 여러분들께서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분배금 성장 볼까요? 타이거 같은 경우도 5월 달에 좌당 117원, 그 다음에 6월에 119원, 8월에 125원 성장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코덱스 OTM 같은 경우도 5월에 149원, 6월에 153원, 8월에 159원으로 역시 분배금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 있기 때문에 분배율, 분배금, 수익률 다 현재까지 양호하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 매매 차익과 분배금은 배당 소득세로 15.4% 과세되기 때문에 그런 어떤 종합과세, 건보료 이런 데 걱정되시는 분들은 연금 펀드나 IS 계좌로 활용하시면서 여기서 나오는 그 분배금을 재투자하시게 되면 과세 이연 효과도 누리실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월배당 커버드콜 ETF 기초자산이 지수가 아닌 AI 기반의 빅테크 기술주입니다. 대표적인 두 월배당 ETF로는 코덱스에서 나온 미국 AI 테크 탑 10, 타겟 커버드콜, 많이들 하고 계시죠. 그리고 KB 자산운용에서 운영하는 라이스 미국 AI 밸류체인 전반에 투자하는 데일리, 여기는 고정 커버드콜이 있습니다. 하나는 목표 분배율이 15%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AI 빅테크 시총순으로 시총 1위 엔비디아부터 마소, 애플, 구글,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쭉 들어가 있고요. 타겟 커버드콜 전략 목표 분배율 15% 맞춰주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상승률 90%까지 쫓아가고 동일 비중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리고 월말 배당입니다. 라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핵심이 고정 커버드콜이죠. 고정 커버드콜 같은 경우는 목표가 딱 정해진 건 아니고 콜옵션 매도 비중이 그때그때 많이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딱 콜옵션 매도 비중만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다 상승률에 참여하다 보니까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수익률이 20%가 될 수도 있고 12%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에서 많이 움직인다는 거죠. 이 레인지 범위 내에서. 지금까지 한 1년 놓고 봤을 때는 통상 한 18%에서 20% 정도 분배율로 나타나고 있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빅테크 10개 종목과 달리 AI 밸류 체인 전반이죠. 하드웨어 같은 종목들, 소프트웨어 종목, 그리고 AI 관련 인프라, 데이터 센터, 반도체 이런 종목들. 그래서 여기는 특히 반도체 오라클이라든가 브로드컴 이런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들어가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15개 종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월말 배당입니다. 3개월 수익률은 나스닥 원지수가 13.15%인데 AI 테크가 20.82%, AI 밸류 체인이 29.56%로 나스닥 100 지수보다 더 초과 아웃퍼폼하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죠. 분배금 성장률 볼까요? 코덱스 같은 경우는 5월에 122원, 6월에 129원, 7월에 139원, 이번 달 142원 꾸준히 완만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괜찮네요. 라이스 같은 경우는 5월에 200원인데 6월, 7월에 좀 빠졌고요. 최근에 조금 회복했습니다. 155원으로. 조금 감소, 분배율은 20%로 높지만 AI 테크에 비해서 분배금은 감소하고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여러분들께서 이 차이를 잘 명확하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둘 다 이제 환율에 노출되기 때문에 최근에 환율이 또 올라가서 추가 수익, 환차익을 좀 얻을 수 있는 구간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ETF의 기초자산은 AI 섹터 10개 종목이나 밸류체인 15개 종목이죠. 그럼 콜옵션 매도 시에 우리 분배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옵션의 기초자산은 뭐죠? 나스닥 100 지수. 서로 다르죠. 다르다면 이 불일치를 이루게 되면 시장의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 콜옵션 매도를 하는 나스닥 100 지수보다 원지수 ETF의 기초자산인 AI 섹터가 현재까지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 ETF의 수익률은 더 플러스로 좋아졌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연금 IS 계좌도 운영하실 수가 있습니다. 매매 차익이나 옵션 분배금이 세금이 과세되기 때문에 이런 절세 계좌를 활용하시게 되면 이거를 과세 이연시켜서 당장에 어떤 종합과세라든가 건보료에 대비할 수도 있고요. 여기서 배당은 사실 S&P 500이라든가 나스닥 같은 경우는 미미하지만 배당을 받게 되면 이 배당은 외납세 공제로 인해서 한미 조세 협약에 의해서 15% 먼저 원천 징수를 하고 받기 때문에 과세 이연 효과는 사실 없습니다. 나중에 연금 펀드에서 연금 수령할 때 연금 소득세 내죠. IS 계좌에서 비과세 이외에 9.9% 분리과세 내죠. 그래서 이중과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올해 연말 세법 개정안에서 또
또 여기에 대한 대비를 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한번 어떤 내용인지 기다려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연금저축펀드에서 가입하실 때 역시 AI 테크 탑10 이런 종목 괜찮습니다. 또 비슷한 맥세븐 주식이라든가 아니면 나스닥 100 지수만 넣어도 상관이 없죠. ETF 말고 펀드로 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펀드로는 요 그 빅테크 종목, 맥세븐 주식들이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얼라이번스에서 나온 AB 그 글로벌 고수익이라는 상품이 있죠. 이건 하이힐드 채권이고요. 예. 그다음 AB에서 나온 상품 미국 그로스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요거는 그 빅테크 플러스 헬스케어 종목들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또 있습니다. 요게 그 지금 AI 테크 탑 10이랑 비슷하기 때문에 이런 종목으로 연금 펀드에 장기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중개형 ISA 같은 경우는 좀 더 공격적으로 할 수 있죠. 위험자산 100%까지 넣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나스닥 100 지수도 좋고 AI 테크 탑 10도 좋지만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실 분들은 어차피 장기 투자 5년 이상 10년 하실 거니까 나스닥 2배 레버리지 상품을 넣고 여기에 안전마진 확보하시면서 적립식 분할 매수로 들어가신다면 나중에 노후 자금을 또 많이 확보하실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 월배당 커버드콜 ETF, 특히 기초자산 나스닥 100 지수와 AI 기반의 테크 지수를 기반으로 하는 월배당 ETF에 대해서 8월 분배금 수익률과 여러 가지 그 과세 체계 또 시장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습니까?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이러한 영상 컨텐츠를 계속해서 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해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저에게는 큰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